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종갓집 뭐 이런 김치는 어떻게 해요? 직접 와서 정기적으로 투어를 시키고요. 깨끗하게 보인다. 여러분 만두 한번 파동 났을 때, 만두 문제 났을 때 나머지 만두 회사는 뭐예요? 이제는 아주 크게 타격을 받는데 이미지적 손상을 받는 거예요. CJ 한번 했을 때 뭐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16강 올라갔으면 좀 나을 수도 있었대. 네? 그 선상에서 터져가지고 그냥 그런 거죠. 그럼 좀 바다 이야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바다 이야기는 뭐예요? 불씨죠. 거기서 나오는 건 모두 다 뭐예요? 이미지적 문제. 여러분 연예인들 이미지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기업도 요새 다 그런 거죠. 코카콜라. 여러분 코카콜라에서 이미지를 빼면 얼마가 남는지 알아요? 몇 퍼센트가? 25%밖에 안 남아요. 75%는 코카콜라 값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초점을 좀 많이 잡으시고 아까 말씀드렸처럼 컨셉과 차별하고 지금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거 뭐 이런 컨셉과 그런 전문 마케트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 당연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개념적인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개념적인 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설명하지 못하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100%. 자기가 충분히 되씹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요, 설문 통계의 기법. 통계를 내 걸로 만드는 거. 여러분 숫자놀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여주면 커 보이고요. 저렇게 보여주면 작아 보이고요. 시장 점유율도 내 맘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가겠지만 오케스트라라고 하죠. 아니요. 오케스트라는 하단계예요. 제가 봤을 땐 이 IMC는 옛날 얘기예요. IMC는 옛날 얘기야. 통합시키는 거. 통합시키면 말이 쉽죠. 그러나 얼마나 어려운데요. 왜요? 밥그릇 싸움을 어떤 식으로 그거 하려고요. 지금은 마법사의 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건들면 금이 되는 거예요. 금이 아니어도 돼요. 왜요? 금으로 인식을 시켜버리면 돼요. 어차피 소비자의 머릿속만 붙잡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나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들어가기 전에 차단시켜버리면 돼요. 들어가니까 나오겠죠. 들어가는 거를 잡아버리면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 여러분 뭐 어떤 특정한 회사,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시켜버리는 거, 세뇌시켜버리는 거 간단해요. 네. 아주 간단한 부분이고 대신 그 회사 내에 그런 지원이 있어야겠죠. 지원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끌어내고 내가 그 뮤지션으로 막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는 많은 성과를 보고 일단 뭐예요? 재밌는 거죠. 아주. 여러분이 이 부분 오늘도 이제 차별화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근거를 보니까 차별화는 1단계가 뭐예요? situation. 돌아가는 what's going on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켓 커뮤니케이터들은 마켓이 정지되어 있지가 않죠. 오늘이 내일이진 않아요. 이런 정지된 상황에서는 전략이 우수해요. 왜요? 모든 게 패턴화될 테니까요. 그러나 정상적이지 않고 안정화되지 않을수록 뭐가 돼야 돼요? 상황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때는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느냐가 게임의 법칙이라고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되면은 경기가 조금 좋아지겠죠. 그럼 4년 후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거겠죠. 이때는 지식과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은 불확실성이 훨씬 더 크다고요. 오늘 잘 나가는 회사가 내일도 잘 나가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그런 걸 많이 해야겠죠. 상황을 잘 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이디어를 찾아야죠. 아이디어. 어떤 차별화? 차별화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트렌드에 딱 맞는 차별화. 예. 지금 딱 넣으면은 뭐예요? 바로 지렛대처럼 해가지고 힘 받고 퍽 튀어 나갈 거. 사람들이 건강을 좋아하면 건강 쪽에 어떤 차별화?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뜨기 전에 우리나라 트렌드가 뭐였는지 아세요? 다 10억으로 부동산 돈 만들기였어요. 그 전에는. 그렇죠. 책도 다 그런 거였죠. 10억으로 부동산 뭐 매억 벌기. 그래서 저도 책 한 권 썼죠. 100억. 나도 트렌드에 좀 맞춰가려고 하다 보니까 차별화를 어떻게 쓰냐. 저는 원래 돈 안 되는 걸로 쓰려고 했더니 그쪽으로 해서 난 높이자 10억 그럼 난 100억 그럼 누군 1000억 하겠죠. 그렇게 잡고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돈을 벌었으면 누군가 돈을 못 벌었겠죠. 못 번 사람도 위안해 줘야죠. 참 웰빙이 좋죠. 돈 못 벌면 어때? 웰빙하면 되죠.
그런 거로 또 잡고요. 또 그 뒷부분에, 우리 이제 차후에 뭘까요? 웰빙도 이제 점점 지겨워져 가요. 점점 식상하게 간다고요. 컨셉이라는 것도 유행어니까. 그러면 그 다음 말은요. 웰빙의 반대로 보면 돼요. 웰빙의 또 다른 측면에서의 반대죠. 또 웰빙 반대로 가니까 또 100억이 아니라, 웰빙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12년체일 수도 있고, 16년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거에 반점? 그게 바로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차별화를 했으면 세 번째 뭐냐? 근거를 둬야죠. 그렇죠? 근거가 없으면 뭐예요? 사기죠. 사기죠. 근거가 없으면 뭐예요? 설득을 못하죠. 소비자도 설득 못해요. 요새 소비자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그렇죠? 뭐 하면 바로 무서운 게 뭐예요? 댓글 올려버리죠. 네, 댓글 올려버리죠. 방학 때 되면 다 긴장한다고 하죠. 초딩의 파워가 나오죠. 네, 무조건 다 쌍욕으로 해버리기. 네. 자, 근거. 여러분, 차별화라는 차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차별화가. 그럼, 지금 여기 여러 사람들이 뭘 갖다 붙여요? 바퀴요. 바퀴는 근거예요. 근거. 근거를 대는 거 두 개가 있어요. 내가 차별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근거가 있어요. 그럼 돼요. 근데 내가,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럼, 근데 근거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한마디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고객들이 한국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라고 내가 차별화를 잡았어요. 그럼 근거는 뭐예요? 가장 많이 썼어야죠. 그런 데이터가 있었어야죠. 없으면요. 웃긴 거죠. 그러면 안 했어. 우리는 많이 트래픽이 인터파크보다 낮아. 그럼 포기해요? 아니죠. 측면을 바꿔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인당 소비량도 있고요. 트래픽, 인당 데스하는 것도 있고요. 단순하게 횟수만 가지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잡코리아하고 인크루트하고 맨날 이렇게 보면 맨날 1등이야. 보면은요, 막대 그래프 하단이 달라요. 무슨 차원에서 1등, 무슨 차원에서 1등. 1등은 내가 다 바꿔주면 나는 1등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있어야 되냐? 여러분은 1등이구나. 팩트가 있어야죠. 팩트가. 여러분 취업할 때요. 전 차별화 되려고 저는 외국에 가고 뭐하고 했어요. 이게 내가 차별화가 됐죠. 그럼 내가 차별화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그 근거로 이력서를 보겠죠. 안 되면 뭐야? 떼워야죠. 근데 이거는 내가 차별화를 하려고 한 거죠. 내가 이제 어디 삼성에 들어가고 싶어. 그럼 차별화가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에 가야죠. 왜 가야 돼요? 차별화를 잡으려고. 그럼 한 2, 3년 걸리겠죠. 그래도 해야죠. 그게 없으면 뭐예요? 사기죠. 일단 그래서 내부적으로 있는 거를 끌어내고 없으면 뭐 해야 돼요? 해야죠. 그 짓을 해야죠. 1개월이건 2개월은 해주고 아니면 뭐야. 다른 측면에서 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이거 되게 웃기네.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해요. 소비자들은 일단 1이면 1인 거예요. 그냥. 왜? 오래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자, 차별화. 그래서 여러분 차별화를 하려면 차별화가 없으면 비논리적이면 사기. 우리 회사 제품은 세계에서 가장 뭐 이거야. 좋은 사례가 또 나왔네. 피자헛. 제가 가끔 말하는 게 피자헛. 피자헛은 혁신적인 회사가 되고 싶었어요. 피자에서. 차별화가 되고 싶었어요. 왜? 피자 관련 회사들이 막 나오니까. 그래서 피자헛은 어떻게 했느냐? 되게 다르게 생각해 본 거예요. 다들 땅에서 광고하죠? 피자헛은 되게 골 때리게 하늘에서 광고할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달에다가 피자 로고를 박자. 황당한 얘기죠. 황당한 얘기. 달에다가 피자 로고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글로벌 회사죠. 대신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생각이 거듭해서 걔네들은 뭐냐? 소비자가 가장 글로벌 회사, 가장 혁신적인 회사, 그거에 대한 근거를 대야겠죠. 그래서 걔네들은 뭘 했느냐? 3달 후에 동유럽에서 물자를 보내죠. 로켓포를 쏘잖아요. 거기다가 뭐냐? 피자헛 로고를 받고 피자를 배달했어요. 자기네들이 스폰을 걸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러시아 우주 정거장에서 러시아 그 우주인이 피자를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그 광고를 쫙 보냈어요. 근거 된 거죠. 혁신적인 회사라며. 그래서 뭐라고 카피가 나왔냐? 피자헛 여러분이 원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이나 우주까지도 혁신적 근거 냈잖아요. 괜히 혁신적이라고 하고 하는 짓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럼 되게 웃긴 거예요. 하는 짓은 보수적? 제가 어떤 회사 가보니까 이노베이션 뭐뭐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만큼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보수적이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야? 그건 구호죠, 구호.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거가. 자, 근거를 만들려면 칠 때, 아까처럼 피자헛처럼 혁신적인 회사가 되면 그렇게 하세요. 무리를 하면 돼요. 돈이 많으면. 없으면요. 컴페어를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한 방식. 우리가 서비스 1위? 그럼 뭐야? 몇몇 업체 중에서 어떠한 면에서 우리가 1위면 되는 거죠. 그 면을 찾으면 돼. 컴페어. 어차피 사람들은 비교를 통해서 우위를 하니까요. 자, 여러분, 시장은 쌍마예요. 쌍마. 아시겠지만 말 2마리가 끈다고요. 그렇죠? 말 1마리가 끌면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제재를 줘요. 그렇죠? 2마리로 끌라고. 독점법에 걸리는 거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조, 컴페어 한다는. 두 번째 프루프는 뭐냐? 케이스 스타디. 네. 세 번째 프루프는 뭐냐? 어널리시스. 같은 개념이에요. 뭘로 볼 거냐라는 거죠. 뭘로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뭐 생산량 1위. 그러면 나는요. 서비스 만족도 1위. 매년 그래서 연말에 뭐예요? 능률협회나 이런 데서 맨날 1위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그게 들어간다라는 게. 뭐 전화 진짜 많이 받잖아요. 회사에서 어떤 신문사 다 전화해. 저희 이번에 중소기업 혁신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네, 채택이 되셨습니다. 그럼 나 감사하지. 고마워요. 후원금 3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이게 그럼 뭐예요? 이게 주고받는 거죠. 여러분 아실 거 대표이사님이랑 이렇게 전화가 올 거예요. 그럼 뭐야? 그 근거를 사는 거야. 네, 1위다, 2위다, 뭐하다, 뭐 랭키닷컴 그것도 뭐예요? 많은 회사에서 근거로 써먹어요. 우리 회사가 유명하다? 뭘 근거로? 랭키 400이 안에 들어왔다. 이거 근거죠. 300이 들어왔다? 그러면 랭키닷컴이 절대적이에요? 그렇지도 않죠. 근데 랭키닷컴을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믿죠. 네. 절대적인 기준보다 더 중요한 건 절대적인 기준으로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리서치를 해야죠. 직접. 돈 들어가는 거죠. 근데 회사에서 이거 한다고 돈 들어가면은 피자헛 같은 회사가 도대체 몇 군데나 될까 궁금하죠? 안 하죠? 사장님이 그러죠? 차별하는 개풀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뒷부분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아주 좀 거칠게 말하자면 말장난? 혹은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제가 매년 무슨 협회에서 뭐 1위 뭐 2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재밌어요. 되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안 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케이스 스타디와 컴페어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누가 봐도 역시 트럼프. 뭐예요? 소음 부분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예? 소음 부분에서. 예? 예? 피센이 좋은 건 뭐예요? 6년 동안 세계 판매 1위. 그죠? 뭐 이런 것도 돼. 우리 판매 1위. 동유럽에서 1위. 예? 말 많이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회사도 다 1위 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소문 내면 되는 거죠. 나 1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1위만 남고요. 뭐의 1위는 잊어먹어요. 그 회사 1위. 그게 바로 소문내기 방법이라는 거예요. 소문내기. 아무리 내가 차별화를 내 안에서 끌어놔도 알려지지 않으면 맨땅에 헤딩하는 거죠. 오늘 회사 가셔서 어떻게 봐야 돼요?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회사가 1위가 될 수 있는 100가지를 다 갖고 와. 우리 회사 직원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정말 많이 들어올걸요? 나는 이렇게 분류만 하면 되죠. 그렇게 회의를 해보세요. 얼마나 회의 시간이 재밌는데. 왜? 다 바보 같거든요. 다 바보 같은 소리만 하니까 뭐예요? 누가 똑똑한 척 하죠? 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회의 문화도 많이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누가 감히 스케일을 논하는가? 그 이상의 스케일. 그럼 스케일이 커야죠. 스케일이 비트 수로 크든, 뭘로 쓰든 뭘로 커야죠. 우리 회사 최고. 그러면 뭐 인원이 늘든 뭘든 뭐가 줘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큰, 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규모로 큰 거죠. 없으면 뭐예요? 뭐 인원을 많이 두던. 가장 서비스, 아까 그것처럼. 세계에서 최고. 여러분, 리바이스가 100주년 때 뭐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뭐였어요? 정말이 만들었죠. 누구 입히려고? 도대체 누구 입히려고 그걸 만들었냐는 거예요. 만들어야 뭐가 돼요? 세계 최고의 회사라는 게 잡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크게 만들어요? 아니요. 여러분은 초소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야 그게 완벽한 차별화예요. 초소형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좀 키우선가. 네? 다른 면에서 또 보는 거죠. 확실하게 차별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처음에 확실하게. 덜 차별화가 되지 마시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완전히 미쳐버리면요. 천재가 돼요. 그러면 왜 천재가 없느냐? 다들 덜 미쳐서 그런데요. 네, 대충 미쳐서. 미치는 것도 확실히 미쳐버리면 사람들이 존경해요. 확실히 미쳐버리면. 자, 이런 거. 여러분, 이것도 근거죠? 버거킹 크죠? 크다라는 게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맥도날드가 하면 뭐예요? 사기죠? 웃긴 거죠? 그죠? 크니까 입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버거킹 와퍼가 맥도날드의 그거보다 크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광고를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없이 하면 그거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죠. 자, 상황을 살피고요. 리뷰 아이디어를 찾아내고요. 그 다음 팩트. 그 다음 소문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컨셉을 잡으려면 우리의 제품이 뭐뭐와 본질적으로 달라서 더 나은 게 뭐냐. 차별화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정반대. 남극의 차별화는 뭐예요? 북극. 그죠? 반대의 개념으로 있는 거. 흑인의 반대는 백인. 그죠? 우리는 융통성 있게 살아야죠. 반드시 중간에 꼈으니까요. 자, 그 다음 리뷰를 하고요. 아이디어를 잡고요. 그거에 대한 팩트를 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벽하게 됐으면 어떻게 해요?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내야죠. 자, 차별화 소문내기. 자, 이것처럼 왜 차별화를 알려야 되느냐? 아무리 좋은 컨셉과 제품이라도 알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천재라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걔는 바보인 거죠. 자, 차별화 스킵. 자, 이거 보시면요. 상황 분석하기 위해서 제대로 안 되죠? 그럼 게임은 끝이에요. 장애물 달리기랑 똑같다고요. 자, 두 번째 차별화 안 돼요. 아이디어가 이상해요. 그럼 뭐야? 두 번째에서 끝나요. 세 번째 근거 찾기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아이디어에서 못 찾고 근거 찾기에서 하죠. 여기서부터 넘어지세요. 그게 편해요. 여기까지 와서 자빠지면 속상하잖아요. 9개까지 와가지고 픽 자빠지면 사장님까지 다 갔어요. 회장님이 싫대. 그러면 뭐야? 그러니까 작업을 하실 땐 정밀화 작업을 롱텀으로 바라보고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차별화 소문내기. 자, 차별화 소문내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 여러분 더우세요? 괜찮아요? 저희가 나중에 또 기회가 있다면 지금 화장실이 하나라 그런데 저희가 9월 달부터 한 층을 더 쓰기 때문에 화장실이 이제 그땐 2개예요. 다시 뵈면 화장실은 넓게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통합 마케팅의 개념과 사례.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이 가운데가 뭘까요? 컨셉일 거예요. 그죠? 컨셉을 파고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컨셉은 단순해요. 컨셉을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들면요. 그건 컨셉이 아니에요. 저번에 한번 어떤 IT 회사 분이랑 얘기하는데 컨셉 설명하는데 30분 동안 설명하더라고요. 30분 동안 설명을 해서 내가 알아들을 컨셉이라면 그 누가 어떤 소비자가 30분 동안 그걸 뚫어볼 생각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 설명하는데 대표님 설명하지 마세요. 컨셉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컨셉이야. 이게 명확해. 그래서 그냥 컨셉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컨셉을 설명할 것 같고, 컨셉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잘된 회사들 리서치해보면요. 복잡하게 설명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래요. 여기서도 잘된 회사가 있겠죠. 보면, 사장님이 한 거 보면 되게 단순해요. 그 단순한 거를 먼저 했다라는 게 더 많아요. 사장님이 그 사업 모델이 막 복잡하죠? 안 돼. 그거는요. 소비자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복잡하게 만드는 거는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만드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배울 때도요, 파워포인트 초반에는 어때요?
뭐 이것저것 막 넣어보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파워포인트 쓰는 사람들 보면 요란 뻑적지근해요. 네. 뿅뿅뿅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점점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잔재주가 없어져 가요. 점점. 나중에는요, 되게 플레인하게 해요. 아티스트도 똑같아요. 학원에서는요, 기술을 가르쳐요. 써먹는 기술을요. 점점 나아지면 나중에 고차원으로 가면 뭘 가르쳐요? 버리는 걸 가르쳐요. 그게 버리는 미학이라는 거예요. 버리는 미학. 통합 마케팅은 일단 다 주섬주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욕심 때문에 못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한마디로 욕심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장황해져요. 선택이죠. 선택과 집중이죠. 네. 왓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하우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택했으면 나머지는 잃어버리겠죠. 그러나 그 잃어버리는 부분을 내 노력으로 메꾸면 되는 거죠. 최고의 방법은 없을 테니까. 자, 통합 마케팅의 개념을 보자. 통합 마케팅은 제가 여러분 개념 아실 거예요. 통합 마케팅의 개념. 통합 마케팅의 개념이 뭐예요? 아직 책이 있죠? 네? 여러분 제가 뭐 답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통합 마케팅. 통합한 마케팅이요. 빙고. 뭘까요? 나는 통합 마케팅을 이렇게 생각한다. 남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난 그리고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안 돼? 그럼 난 근거 될 거다. 그리고 할 거다. 그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잘하면 책을 쓰고요. 그렇게 안 되면 회사를 나가겠죠. 그래도 그 사람은 뭐예요? 뭔가 분명한 거라도 있죠. 통합 마케팅은 뭘까요? 뭘까요? 여러 가지 홍보나 그런 수단들을 합쳐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죠. 오케이, 책 드릴게요. 잘하셨어요. 뭘까요? 알았어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토너에서 잉크제트가 잉크를 할 때요. 여러분, 한 번에 칠하지 않죠. 파란색 칠하고, 빨간색 칠하고, 파란색 칠하고, 칠해서 결국 하나가 되죠. 그게 통합이에요. 한꺼번에 여러 개를 보면요, 안 보여요. 하나를 보고, 그게 무지개도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어서 무지개예요. 그렇죠? 통합은 뭘까요? 통합시킨다는 게 왜 어려울까요? 통합을 생각하려면 묶는다라고 생각하겠죠? 아니라니까요. 뭘 버릴까를 생각하시라니까요. 뭘 잡을까를 생각하면 계속 아쉬워서 잡아요. 버리면 남는 게 그게 통합시키면 돼요. 남는 게. 뭘까요? 뒷부분에서 한번 쏘시죠. 통합 마케팅. 통합 마케팅. 뭘까요? 예. 사전적인 개념을 빼고 예. 말씀을 드리면 마케팅 수준에 있어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과 모아서 자, 시너지가 모아서 폭 쏘는 거죠. 그죠? 또요. 난 아닌 것 같다. 수업 끝. 통합하게 수업 끝. 여러분, 집에 가셔서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서 하세요. 저도 더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예. 이거는 개념은 좋아요. 하기는 어렵고요. 모으려고 하면 선택한다라는 건 뭐예요? 누구는 누락된다라는 거죠. 버려지는 애들은 가슴 아프죠. 그죠? 왜? 여러분 밥그릇 싸움 한번 걸리면 일단은 여러분 배째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도망갈 때를 잡고 몰아야죠. 여러분 뭐 통합하고 하니까 너 관리부서 얼로 들어가. 그러면은 뭐가 어떻게 돼? 내 직급이야. 그러면 무조건 반대죠. 반대의 근거는 못 만들 것 같아요? 만들려고 들면? 한도 끝도 없이 만들어낸다고요. 자, 통합은 뭘까요? 여러 가지 개념을 하는 거다. 아니다. 저처럼 버리는 거다. 모으는 게 아니다. 버리는 거다. 버려서 남는 게 그거 갖고 통합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것도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버린대요. 그리고 하나만 남는대요. 그럼 그게 통합이래요.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그 통합이고요. 그 다음 다시 붙인대요. 붙일 때는 어떻게 해요? 걔랑 믹스된 걸로요. 그게 편하대요. 정확한 거죠. 차라리 더 정확하게 보는 거죠. 제가 그분한테는 책을 5권 줬어요. 왜? 너무 멋있잖아. 남들이 뻔히 알려주는 걸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만의 생각이 있잖아요. 자, 보죠. 그럼. 저는 그래서 통합 마케팅의 이유와 정의를요,
여러분의 정의를 쌓으시고 저는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사례가 훨씬 더 나아요. 자, 사례를. 자, 통합 마케팅. 여러분, 회사는 오직 하나의 이유로 존재해요. 뭐요? 돈 버는 거죠. 어떤 사람들 이거 헷갈려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강의를 하는데 문화 마케팅인가? 회사의 존재가 문화래요. 그건 쓸데없는 소리예요. 물론 회사라는 측면에서 자기는 문화를 봤으니까 그러겠지만 문화는 하나의 수단이죠. 돈이 안 되면 문화 버리면 되는 거죠. 회사가 불우이웃 돕는 것도 뭐예요?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 컵의 목적은 뭐예요? 물을 담는 거죠. 그죠? 물을 못 담으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죠. 이 포인트의 존재, 이 목적은 뭐예요? 포인팅이죠. 얘가 얘 목적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죠. 기업이 돈을 못 벌어요. 기업의 목적은 돈 버는 거죠. 돈을 못 벌어요. 버려야 되는 거죠. 목적이 뭐세요? 살아가는 목적이요. 마케팅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모호한 질문이에요.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요. 컵보다 못한 거예요. 얘는 존재성이라도 있죠. 여러분 목적을 삼는다라는 건 뭘 대단히 해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목적이 없으면 여러분 존재성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버려야죠.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자, 기업은 그래서 여러분이 마케팅을 하던 이벤트를 하던 생산을 하던 뭐예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요? 존재성이 없어지니까. 에어컨의 목적은 시원하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 더운 바람 나와요. 얘는 미친 거죠. 그렇잖아요. 얘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목적을 설정하시고 목적을 공유해야 돼요. 그래 힘이 모아져요. 힘을 한 곳에 모으는 게 통합이에요. 그죠? 모으다 보면은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뭐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게 나누죠. 근데 그 갈등도 즐겨야 돼요. 갈등이 있었을 때 해결법도 나오는 거죠. 자, 프로핏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중에서 여러분 프라이스로 프로핏을 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플레이스로요.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바이올린을 만들면 원가가 싸잖아요. 왜 독일에 가요? 멍청한 짓이잖아요. 그죠? 독일 가면 원가가 훨씬 뜨고 노동자가 많을 텐데 그래도 가죠. 독일의 이미지를 가져야죠. 그래야 거기는 잘 팔리겠죠. 그죠? 자, 프라이스로도 있고 프로덕트로도 할 수 있는데 통합 마케팅, 물론 이걸 통합시킬 수도 있어요. 이걸 통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CEO죠. CEO가 통합시켜요. CEO도 결국 통합자예요. 분리자는 뭘까요? 전문가죠. 통합자는 여러 전문가들을 데리고 결국 자기가 하나로 결정을 내려버리죠. 그죠? 여러분 중세시대의 왕은 통합자죠. 여러 사람들이 와서 결정을 해죠.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맨날 결정을 내리죠. 좌로 가자, 우로 가자. 유승환 감독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감독이 왜, 여러분 대표님들은 아실 거예요. 유승환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가 외롭다고요. 그러니까 왜 외롭냐고 하니까, 그런데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은 스태프들이 와서 물어본대요. 어떠세요? 하면, 좋아. 그런데요. 그리고 밖에 나서 담배 피우면서, 정말 좋을까?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나도 모르겠다고 하면 뭐예요?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혼자 한다는 거예요, 혼자. 자기도 인간이라는 거죠. 그만큼 통합은 어려워요. 그렇겠죠? 여러분, 누군가 배를 끌고 가는데 사람들마다 다 각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통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저것만 건너가면 육지가 있다. 계속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한 곱이 넘어가고 한 곱이 하면 나오겠죠. 그러나 전문가는 풍향을 보고 뭐를 보고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자, 회사를 통합한다면 커뮤니케이션, 프로모션을 통합하는 사람이 통합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 통합 마케터예요. 결국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여러분 공을 8개 던져봐요. 다 잡아요? 하나만 잡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만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만. 네, 효율성을 보는 거죠. 효율성.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모두도 안 듣는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된다면. 자, 통합 마케팅. 이게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이죠. 자, 탄생 배경. 소비자는 이런 얼굴로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요. 아무 개념도 없고요.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관심도 없어요. 모든 걸 다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옛날엔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요. 이렇게 마케팅을 했어요. 어드버타이징. 광고하는 사람이 레프트 맥이고요. 좀 있다가요. 이벤트 하는 사람이 또 때리고요. 좀 이따 또 때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패턴을 발견하죠. 여러분, 얘도 맞으면 맞으라는 법이 있어요? 때리면 뭐예요, 얘는? 막는 법을 개발하죠. 때려? 더 세게 때려? 나 더 세게 막는 거죠. 그게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광고 때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꺼버려요. 그럼 되는 거죠. 때리면 누군가는 계속 인식시키려고 하죠. 그럼 누군가는요, 계속 튕겨버릴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그런 거죠. 안 봐. 그리고 그건 이런 식으로 봐요. 그건 광고잖아. 그러면 침투가 안 되니까 뭐예요? 다양한 방식을 하죠. 기사식 광고를 내니고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죠. 누군가 심하게 들으면 누구도 심하게 하고요. 누구도 심하게. 옛날보다 지금 소비자들이 더 똑똑해졌잖아요. 인터넷 뒤져보자. 아니야, 기야. 여러분, 물건 살 때 광고로 사는 것보다 누구나 다 댓글 봐요. 댓글 보고 댓글에도 누군가 그지 같아요 하면 안 사요. 그렇잖아요, 요새는. 댓글의 힘 엄청 강하다고요. 한 사람 병신 만들기도 쉽죠. 근데 조심할 게 있죠. IP를 조심해야 돼요. 혼자 올리고 혼자 놀고 이 IP 다 잡히면 뭐예요? 시체놀이죠, 시체놀이. 그런 회사가 몇 번 걸렸어요. 사용자 후기를 지가 올리되 여기 IP 다 해. 그래서 이제 네이버나 뭐에서 뭐예요? IP 다 나오게 하죠.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PC방 돌아다니면서 누군가 막으면 누구는 또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은 뭐냐? 100%가 들어오면 80%를 뭐예요? 다 뿜어내버리는 거예요. 나랑 관련은 없어. 가장 좋은 게 뭐냐? 내가 필요할 때 그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니까 뭐냐? 이렇게 갔어요.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를 간 거예요. 그럼 이거 모으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이걸 다 모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네 분을 한꺼번에 모으려면 뭘 봐야 돼요? 차이점을 봐야 돼요? 유사점을 봐야 돼요? 유사점. 그렇죠. 유사점을 봐야 돼요. 묶어내려면 유사점을 봐야 돼요. 그게 바로 통합이라고요. 돼지와 저는 묶을 수 있어요. 강사 돼지 같네. 묶이죠? 묶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야? 크리에이티브한 거예요. 컨셉은 딱딱하면 안 돼요. 컨셉은 크리에이티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사점을 찾아보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닌데요. 다른 점은 찾아내기 쉬워요. 다른 점은요. 왜? 우리는 다른 거를 찾아내는 거, 특별한 거 하나, 다른 거 있죠. 여러분, 학력고사 다른 하나를 찾아내는 거죠. 그건 잘해.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근데요, 모두가 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잘 못해요. 그렇게 공부를 안 했거든요. 우리는 찍기 공부를 많이 하지 주관식 공부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컨셉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원보이스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컨셉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컨셉. 마케팅의 컨셉. 마케팅의 컨셉이 여러분 신비주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모션도. 여러분 20살이 TTL 컨셉이 뭐였어요? 걔네들의 PT는 10대들을 위한 그게 아니었어요. 걔네들의 PT는 소비자가 다른 핸드폰이랑 본질적으로 봐서 우리가 더 나은 게 뭐냐 이걸 본 거예요. 걔네들의 컨셉은 그냥이었어요.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컨셉을 물어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왜 애들은 뭐 하면 너 왜 사? 그냥 너 왜? 그냥 컨셉을 심어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인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신비주의로 간 거죠. 안 알려줬어요. 남들은 알려주려고 하죠. TTL은 안 알려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알려줬죠. 그러고 나서 TTL의 힘이 무너졌죠. 그게 그냥 컨셉이라는 거예요. 그게 묶일 수 있는 거. 소비자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뭐냐 걔네들이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냥 나누는 거 쉬워요. 나누는 거 쉽다고요. 이 두 분도 나이로 학력으로 뭐 다 나눌 수 있어. 못 나눌 게 뭐야. 뭐네. 근데 이 두 분을 묶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이분도 알아야 되고 이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묶을 수 있어요. 차이점은요. 쉽게 구분돼요. 여기 제가 수많이 나눌 수 있어요. 남자 여자. 뭘로 나눌 수 있어요? 키 사이즈, 엉덩이 사이즈, 머리통 사이즈 하면 내가 1등일까? 또 뭐 있어요? 옷 입는 사이즈, 뭐 또 있어요? 학력, 거주지, 월급, 수많은 게 있어요.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다 나눴죠. 근데 여러분은 한꺼번에 뭐라고 해야 돼, 내가? 네? 한꺼번에 뭐라고 해요? 그러면 다 만나봐야 돼요. 다 만나봐야 돼. 그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강의 광고가 나왔죠. 오케스트라다. 오케스트라죠. 오케스트라는 제 친구가 그런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서울시립 거기서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이 짓 해? 그러니까 뭐랬는지 알아요? 그래야 멋있지.
안 해도 된대요. 이미 연습을 했는데. 근데 뭐냐? 저는 그때 알았어요. 지휘를 잘하는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잘하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은 머리도 흰색이더라. 예. 그럼 막 이러죠. 예. 여러분, 솔직히 악기 다루는데 그 지휘자 손꼽보고 생겼어요? 다 연습을 한 거죠, 이미. 그렇죠. 통합자는 그 사람이 뭐냐?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퀀스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람은요, 지휘자가 되려면 악기를 되게 많이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대신 하나죠. 깊게는 안 들어가도 돼요. 집중으로 보는 거, 스팟라인으로 보는 건 전문가가 하면 돼요. 그러면 CEO는요, 흐릿하게 넓게 보고 뭐만 하면 돼요? 비전만 보여주면 돼요. 잘할 수 있어. 함께 할 수 있어. 그러면 뭐야? 아래 사람들이 뭉치겠죠. 주몽도 그러잖아요. 누구죠? 넷돌만인가요? 넷돌만인가요? 넷돌만이 데리고 다니죠? 넷돌만이한테 계속 심어주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은 힘도 세고 뭐하고 뭐하죠? 얘네들이 뭉쳤을 때, 4명이 뭉쳤을 때 뭐예요? 뭐가 나오는 거죠? 주몽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걔도 통합자니까. 자, 유사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팀을 뭉치려면 팀명을 짓기도 해요. 팀명은 우리 회사 사람, 우리 팀원 사람들의 성향을 다 반영한 이름이어야 될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그게 통합이 안 될 거예요. 유사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공집합, 이 사이점을 찾는 게 컨셉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컨셉은 줄어들겠죠. 더 뾰족해지고요. 그 대신 어려워져요. 자, 원 컨셉이라는 거. 그래서 통합 마케팅의 개념적인 건 명료성과 일관성을 높여 최대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끌어내서 부가가치적 인식을 하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가 타면 나머지도 다 타죠. 다 태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주유소 습격 사건이죠. 그거 보셨죠? 그러잖아요. 주유소 습격에서 여러 명 이렇게 손들고 있었죠. 근데 어떤 애가 물어봤죠. 야, 우리 같이 해서 걔 까자 하니까 애가 물어봤죠. 형님은 단체로 덤빌 때는 어떻게 해요?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난 하나만 죽여. 하니까 그 다음에 카메라 스팟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을 팍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개기겠냐라는 거죠. 왜? 한 놈만 때릴 건데. 한 놈만 때린다고 했을 때 내 놈이 못 덤비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시너지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광고에서 1순위를 갖게 되면 나머지는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합 마케팅의 비유적인 개념은 이거예요. 음원. 오케스트라라는 얘기를 했죠. 음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 가, 아, 에, 이, 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다가 작곡자가 뭐래요? 리듬을 주죠.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이면 노래가 되죠. 그거예요. 음원 하나하나는 어떠한 리듬과 패러다임에 따라서 맞춰줘야 소리를 내요. 각자 음원이 아, 우, 지 멋대로 하면 뭐가 돼요? 소음이에요, 소음. 자, 이게 오케스트라 나온 얘기죠.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통합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노래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묶었으니까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죠. 만약 안 묶었으면 삑삑 빡빡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그러면 SPAD, 브랜드, 웹 이런 것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생산, 관리, 인사 다 돼요. 이 CEO는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더 많은 걸 보니까 조직이 크면 클수록 뭐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겠죠. 통합시켜내기가. 자, 그래서 통합 오케스트라. 통합 마케팅의 가치는 일단 여기로 많이 가요. 통합을 하는 건 옛날에는 이런 가격이나 기능으로 통합을 했어요. 이때는요, 매출, 시장 점유율이 지향, 제조력과 영업력 이런 것들로 통합하는 게 우선이에요. 지금 뭘로 통합해요? 브랜드 같은 걸로 통합을 해요. 가치와 로열티로요. 그다음 자기네들의 가치관이요. 세계관이요. 그걸 바로 뭐래? 컴퍼니 시티즌십이라고도 말을 해요. 우리 회사가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옛날엔 멋있는 회사,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회사가 좋았어요. 그 다음엔요, 내가 좋아하는 회사가 좋았다고요. 지금은요, 존경받을 수 있는 회사를 좋아해요. 회사는 그런 존경, 그 특유의 가치로 많이 간다고요. 삼성이 그 레벨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삼성이 아직 못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규모적으로는 위대하지만 뭐예요? 또 한쪽 면이 약한 거죠.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최고의 회사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부하는 회사이기도 해요.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면 뭐예요? 욕하겠죠. 기부도 많이 하니까 빌 게이츠는 재수가 없는 거예요. 욕도 못 하잖아요. 네? 한쪽으로 쏠리면 욕이라도 하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통합하는 방법은 이런 밸류로 통합을 해야 돼요. 밸류로. 자, IMC 이런 개념이죠. 한 통에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집어넣는 거죠. 네. 그러려면 IMC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합자예요. 통합자가 통합을 어떻게 시켜내느냐, 그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통합. 그러려면 여러분 여러 가지 개념을 다 알아야 돼요. 한쪽만 자기가 이렇게, 그래서 통합이 잘 안 되는 게, CEO가 어떤 특정한 출신이라면 그쪽으로 약간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제조나 이런 거라면, R&D 인력이 좀 많고요. 사람을 뽑을 때도 그래요. 아니면 영업하는 사람들은 또 A들이 좀 많고요. 그냥 머릿속에 하나만 갖고 있거든요. 통합은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정리한 다음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묶어내야죠. 카보이가 소 잡듯이요. 샥샥샥 하면서 싹 잡아내야죠. 자, 그러려면 일단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고요. 통합자가 되는 거 쉽지가 않죠. 각각의 특성을 이미 알고 있어야죠. 아버지가 우리 집안을 통합하는 건 뭐예요? 다 성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집안에서 통합자는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큰형이 통합을 못해요. 왜? 아버지의 어떤 부분을 모르죠. 엄마의 어떤 부분을 모르죠. 근데 보통 어머니가 통합하는 집은 어머니가 제일 많은 성향을 다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주력 수단을 설정해야 돼요. 그렇죠? 뭘로 통합할 거냐라는 거예요. 뭘로. 자, 세 번째, 주력 수단을 중심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요. 연결고리는 뭐예요? 유사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통합하라. 통합이에요.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일단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아셔야 통합이 많이 돼요.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통합할 때는 밀실에서 하면 안 되겠죠. 오픈을 해야죠. 서로 교류를 하고 컨센서스를 이루고 합의를 봐야겠죠. 그래야 뭐예요? 협력의 구도로 가죠. 이런 구도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 해봐라. 한번 보자. 이러면 뭐예요? 잘 안 되길 바라는 거겠죠. 자, 통합 마케팅의 사례 응용을 보죠. NCR는 국내 최초로 비타민을 추출해서 비타민 화장품을 만든 회사예요. 자, 자기네들이 비타민 생산, 제조, 인사, 특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뭘로 묶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나온 게 오렌지 컬러예요. 가장 통합하기 쉬웠던 게. 열린우리당은 이번에 대통령 할 때 자기네들 당을 제일 편하게 묶어낸 게 뭐예요? 노란색으로 묶어버렸죠. 노란색으로 묶으니까 한나라당 파란색으로 묶었죠. 그냥 파란색은 먹히지가 않죠. 그렇죠? 색깔은 잘 묶이는데 잘 들어와요. 왜요? 누구의 반론을도 이렇게 흡입을 하거든요. 옐로우라면 약간 이노베이션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요. 자, NCR는 그래서 얘네들은 묶어가지고 어떻게 묶었느냐? 노란색으로 묶었어요. 광고,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 온라인에서 나오는 거. 인쇄, 뭐든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를 잡으면 나머지 거 다 잡힌다라는 거예요. 오렌지만 보면 NCR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렌지만 봐도 NCR.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연결고리가 뭐예요? 비타민은 오렌지는 NCR. 레몬을, 오렌지를 얼굴에 바르는 거.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 여러분, 또 하나 색깔로 하면 또 뭐가 있어요? 색깔로 잡은 케이스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도 있고요. 네? 펩시도 블루로 잡았다. SK. 빨간색.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CI를 보면 아는 거예요. 회사의 주색이라는 게 나오죠. 이번에 KT는, SK는 바꿨죠? 파란색에서. 뭘로요? 오렌지로 갔죠. 주황. 그렇죠? 또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또 잡은 거 뭐 있어요? SOL.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례에 정말 많죠? 통합시켜버리는 게. 통합되면 모든 게 편해져요. 고민 안 하고 그 맥락에서 계속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SOL은 한때 노랑으로 하고 송으로도 밀어붙였죠. 지금 뭐죠? 무슨 마트죠? 오빠, 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이마트는 뭐예요?
약간 노래나 이런 거로 통합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한 노래 하면 그래서 걔네들이 생각이 나는 거고요. 캣톱톱 아니야 트러스트 노란색. 캣톱톱은 노란색에 노란 패치라고 했죠. 노란색만 붙이면 된다고. 그래서 약국에 많은 사람들이 노란 약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트러스트 그 말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노란 약 주는 할머니 와가지고 노란 약 하면 트러스트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묶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뭐뭐 사이에 뭐가 여러분 자이리톨은 뭘로 묶은 거야? 자이리톨로 묶은 거죠. 그 묶은 거를 그냥 드러내서 쓰는 거죠. 자이리톨은 결국 뭐예요? 핀란드, 자작나무, 치약, 그다음 충치예방 그게 다 들어가는 게 뭐예요? 자이리톨이잖아요. 초코파이는 정으로 뭉쳤죠. 초코파이 사람과의 관계, 경쟁자들과의 차별점 딱 보니까 뭐예요? 초코파이를 먹는 이유는 배불러서 먹는 게 아니라 생각주는 거. 바카스도 묶었죠. 바카스는 뭐예요? 힘내라 힘이죠. 네, 그런 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뭐 해야 돼요? 통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보르는 한참 어려울 때 뭘로 묶었어요? 카보이. 네, 카보이만 보면 다 담배 이렇게 피는 거 있죠. 그런 걸로 묶어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얘는 누구죠? 얘는 에너자이저의 버니라는 애예요. 버니. 에너자이는 에버레디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걔가 훨씬 더 강한 회사예요. 근데 걔네들이 잡은 게 뭐 에버레디. 배터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길고 오래 쓰면 되는 거죠. 그게 장땡이죠. 그러면 얘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반대로 일단 보면은요 짧게 쓰는 거죠. 짧게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작은 걸 만들어내던 아니면 일회용으로 만들어내던 뭔가 방법이 있겠죠.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죠. 언제나 극으로 가서 생각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에요. 얘 1위의 함정이 뭐냐면요. 내 주위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맨날 걔가 1,000원 더 대 걸려요. 얘는 그래서 뭐 할 게 정말 없더라고요. 워낙 얘네들이 잡아요. 그래서 얘는 새로운 개념을 끌어들여 버렸어요. 뭐냐? 토끼. 왜? 걔네들은 배터리지만 나는 토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버니로.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 했느냐? 신발. 그러니까 이거요. 편의점에 딱 가죠. 그러면 저 에버레디가 있죠. 저기 더 큰 버니가 있어요. 버니를 어떻게 얘네들이 묶었느냐? 버니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광고. 얘가 맨날 뭐 하냐면 북을 치면서 keep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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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ing 그거를 계속 시리즈로 해요. 어떻게 하느냐? 동화, 에피소드, 영화의 개를 계속 삽입해요. 사람들이 그것만 보면 뭐하냐? 에버레디가 아니라 에너자이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뭐 얘네들이 실제적으로 했던 사례를 한번 볼까요? Energizer E-squared lithium batteries let you take up to 600 photos in digital cameras versus up to just 90 with leading ordinary alkaline batteries. Energizer E-squared lithium keeps going. 자, 얘네들은 제3의 요소로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예, 여러분, 치사하게 이게 뭐야? 용병술이죠. 내부에서 안 되면 외부에서 하나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그 얘네들은 계속 시리즈 광고를 계속해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얘네들이 계속 광고가 계속 같은 톤으로 하는 거예요. Still going. Energizer keeps going and going. 얘네들은 한 이거 몇십 년 동안 했는데 결국 바뀐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젠 채를 돌려요. 옛날에는 이렇게만 했는데 지금 막 이렇게 돌리고 해요. 쟤만 보면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keep going, going, going.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계속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잘못할 소지가 있어요. 왜? 얘네들이 자칫 잘못하면 쟤를 보고 에버레디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서 얘네들이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통합을 하면. 그래서 일단은 얘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초기에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미국은 좋아하는 스포츠가 야구예요. 그죠? 얘가 처음에 나왔을 때요. 전 미국을 돌면서요. 어떻게 했어요? 얘가 시구를 다 던졌어요. 얘가. 에버레디가요. 쟤 뭐야? 했을 때 뭐예요? 다 이렇게 광고를 나오려고. 여러분, 이게 상당히, 통합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 상당히 안 어렵기도 해요. 그걸 제가 뭘로 보고 알았냐면 포레스트 검프를 보고 알았어요. 포레스트 검프는 일단 되게 차별적인 아이죠. 바보죠. 그죠? 바보로서, 얘가 바보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제니가 뭐라고 하니까 그냥 뛰죠. 그냥 뛰죠.
그러니까 누가 또 뛰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애가 같이 뛰었죠. 그리고 어느 날 그만 뛰고 싶어 갔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통합이라는 게 그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과 그런 걸 가지고요, 밀어붙이면 나머지들은 따라와요. 통합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쉬워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통합할 때는 주의할 게 뭐냐? 원보이스. 어떤 목소리냐. 원보이스를 찾으려면 뭘 봐야 돼요? 차이점, 유사점. 유사점을 봐야 돼요, 유사점. 여러분, 통합은요, 창의의 개념이고요. 분리는요, 로직의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 360도라는 게 있어요. 다 통합시켜야 돼요. 여기를 봐도 번이고요. 저기를 봐도 번이고요. 신발을 봐도 번이고요. 책받침을 봐도 번이고요. POP를 봐도 번이고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기가 어렵지. 한번 들어가죠. 또 빼내기도 어려워요. 이런 거 있죠. 상처가 나서 다치면 밴디지 주세요. 말 안 하잖아요. 데일밴드 주세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 들어가면 빠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피곤하면 바카스 주세요. 이러죠. 근데 아줌마가 알프스 쓰면 승질 나잖아요. 알프스 쓰고, 야, 막아! 하면, 바카스가 자연강경제에 또 다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묶는다라는 거. 자, 또 하나. 일관성. 1년을 하면 안 돼요. 그걸 오래 해야겠죠. 그죠? 여러분, 나이키 뭐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오래 하는데, 그럼 오래 하면 지루하잖아요. 아니요. 컨셉을 약간씩 바꿔주는 거예요. 큰 메인스트림은 같이 있고요. 자, 이렇게 묶어내는 거, 표현은 이렇게 묶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회사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컨셉과 차별화 IMC 마케팅을 다 통합해서 왜 이 두 회사를 설명하느냐? 여러분, 삼성이나 뭐 이런 회사는 하기가 힘들어요. 왜? 돈이 많은 회사 컨셉도 사요. 그죠? 약간 유사하고요. 약간 모호하고요. 그런 회사끼리. 힘의 대조도 강하고요. 그래서 제가 두 스포츠 회사. 여러분, 운동화는 이미지죠? 부가가치가 강하죠. 여러분, 운동화는 다 거의 한 80%가 아마 그 값일걸요? 자, 여러분, 원래 아디다스가 먼저 나왔어요. 그죠? 아디다스가 먼저 나왔는데, 아디다스는 나왔을 때 개념이 뭐냐면, 컨셉이 뭐냐면, 최고의 운동화를 최고의 선수에게요. 그래서 여러분, 뭐, 스파이크, 여기 달린 거, 조이고, 뭐 하는 거, 축구화도 처음으로 아디다스가 다 만들었어요. 왜? 아디다스의 설립자는 그냥 신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기술 베이스 최고의 운동화. 그런데 얘네들이 흔들거렸죠. 왜요? 나이키 때문에요. 여러분, 전략은 얘네들이 돈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살고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우리 둘이 사랑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이분이 저를 사랑해요. 이분이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삼각관계가 들어오면서 전략이라는 게 생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회사가 잘하고 잘 먹었으면 사례도 안 나왔을걸요? 근데 뭐가 도전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전략이 생겨나는 거죠. 아디다스가 뭘 하나 놓쳤어요. 왜? 아디다스는 자기 선입관이 되게 강한 회사였어요. 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 자기네들이 올림픽에 여러분 처음으로 운동화 스폰하고 뭐 한 것도 아디다스예요. 그만큼 혁신적인 것도 프라우드도 강하고 유럽에서. 근데 그거를 보고 있던 어떤 놈이 새로운 메인스트림을 발견했어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조깅을 하더라는 거예요. 조깅화를 타고 나이키가 들어왔죠. 그래서 나이키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느냐? 승자를 위한 운동화 스포츠맨 해가지고 나이키를 잡았어요. 나이키는 승자가 신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여러분 농구에서 1위는 조던이었어요. 그 뒤엔 나이키가 있었어요. 골프에서 1위는 누구죠? 우즈죠. 우즈가 있었어요. 우즈에는 나이키가 있었고요. 그 전에 조단 뒤에는 풋볼, 미식축구. 거기서 1위가 또 나이키였어요. 언제나 승자 뒤엔 나이키예요. 그럼 여러분 스포츠 게임에서 승자가 제일 좋죠. 승자를 위해서 달리는 거죠. 그럼 아디다스는 어디 가요? 더 승자요? 더 승자요? 승자는 한 명인데 어떻게 가야 돼요? 차별화를 해보세요. 승자의 반대? 패자로 가는 거예요. 아디다스는 패자의 운동화예요. 아디다스가 추구하는 거, 아디다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경쟁자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경쟁자는 내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정말 이기는 건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디다스가 하는 건 마라톤에서 1위는 나이키예요. 아디다스는요, 다 게임이 끝나도, 다 차가 지나도, 저녁이 돼도 계속 완주하겠다고 혼자 뛰는 사람이 아디다스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그게 아디다스 정신이에요. 나이키는 재수없게 just do it이죠. 예. 왜? 승자의 마인드거든요. 해! 그러나 아디다스는 뭐예요? impossible is nothing이에요, 걔네들은.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양방의 쌍방. 그러면 나머지 회사는요, 뭐 까발로, 프로스펙스 이런 회사는요, 개념이 안 드는 거죠. 승자를 위한 거야, 패자를 위한 거야, 아니면 중간을 위한 거야. 여러분, 아디다스는, 나이키는 한 명을 잡았죠. 승자 한 명. 그러나 99명은 100명 중에 다 승자가 되고 싶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아디다스도. 패자는 99명이에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왜? 이렇게 잡았을 때 두 회사가 잡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나이키의 함정에 빠져든다고요. 더 좋은 거, 더한 거 잊혀지죠. 왜? 결국 나이키. 사다리에 꼭대기에 나이키만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컨셉 잡는 거를 잘 보면 상당히 단순해요. 그 단순한 걸 전략으로 승화하는 게 그게 문제죠. 자, 이렇게 아디다스와 나이키는 탄생이 됐어요. 자, 쌍두마차가 근데 그들의 노하우를 한번 보자고요. 자, 아디다스는 1950년대 혁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해서 얘네들은 나이키가 들어왔을 때 혁신했어요. 경쟁자가 있었을 때 혁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나이키는 얘를 바라보고 나왔겠죠. 나이키는 뒤늦게 나왔지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심으로 자기네들 거를 했다가 얘네도 혁신을 하게 돼요. 누구에 의해서요? 리복에 의해서요. 예. 누군가 들어와 줘야 혁신하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썩어요, 안에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차이는 그거예요. 예? 들어오면 나가는 것도 있어야겠죠. 누군가 도전이 돼야 누군가 혁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연도 마찬가지죠. 자, 케이스 스타디. 두 기업의 전략 포인트를 보고요. 두 기업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통합을 했는지. 자, 두 기업은 토대로 자신의 브랜드에도 유사한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통합적으로 전략을 본다는 거는요, 나이키의 전략을 내가 가져다 쓰는 거예요. 왜? 나이키와 우리 제조업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사람은 통합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통합은, 정말 위대한 통합은요, 전혀 상관이 없을 때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유사한 게 있죠. 뭐 여러분 컴퓨터와 컴퓨터 IT 인터파크와 어디 중소 시장 이런 거 통합이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인터파크 이런 거랑요. 저기 어디서 사람들 이렇게 배 타고 하고 그런 것들 이런 거 통합이 잘 안 된다. 근데 그걸 해내는 사람이 블루오션이에요. 여러분 블루오션의 개념은 클럽 메드 있죠. 클럽 메드도 왜 그거예요? 왜 대단한 거예요? 클럽 메드는 다, 여러분, 여행사가 다 서빙 해주고 집에 가죠? 클럽 메드는 반대로 갔죠? 걔네들이 살죠? 지오라고. 가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하나 이렇게 단락으로. 그러니까 클럽 메드가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기업에서 블루오션이라고 벤치마킹 하죠. 지오 시스템이라고.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략을 공부하지 마시고요. 다른 회사에서 전략 공부한 것, 전략이 적용한 걸 우리 회사에 어떻게 엮을까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왜? 교과서에서 나온 전략은 잘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탄생기, 발전기, 성장기, 도약기, 쇠퇴기, 부활. 한 기업의 흥망성쇠를 보면 내가 뭘 할 줄 안다고요. 자, 얘네들은 아까 말했죠. 아디 데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선수들에게 최고를 제공한다라는 걸로 빙판용 운동화, 스파이크, 나선 모양의 징 여러 가지를 개발을 했어요. 그만큼 프라우드가 강한 회사였어요. 자, 얘네들은 그래서 피라미드 방식의 전략을 썼어요. 일단 주요 스포츠 선수들한테 운동화를 신겨요. 그러면 주말 경기하는 아마추어도 따라 신겠죠. 그러면 일반 사용자도 따라 신겠죠. 이 전략을 했어요. 가장 재밌는 전략이죠. 그러나 문제는 어디서 들어왔어요? 거꾸로 들어왔어요. 왜요? 여기가 무너진 게 아니라 여기가 무너진 거죠. 누구에 의해서요? 나이키에 의해서요. 왜요? 점점점 사람들은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조깅을 하면서 신발을 신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서 파급 효과가 됐는데, 인센티브에는 의존하지 말고 최고의 혁신을 가진다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 이렇게. 자, 그래서 얘네들은 하단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이키가 달리기와 조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하면서 1등에 오만함, 제한된 분야에서 1등에 강한 의식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 아까 말씀드렸죠. 차별화를 하려면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상황을 살펴라 해요. 상황을. 리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키 조깅이 대세인지 여러분 나이키도 똑같이 당했죠. 여러분 여자들이 막 체조하고 뭐 아에로빅 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게 별거였죠. 그렇죠? 그게 리복이 틈타서 들어온 거죠. 자, 그러니까 리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화를 한다는 것도. 자, 그래서 아디다스는 그래서 1980년부터 정체성을 잃기 시작했고 완전히 무너져 가서 시장 점유율이 3%로 떨어져 버려요. 이러한 심각한 도전에 의해서 얘네들은 최고로 저 안 좋았던 게 뭐냐?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디다스를 늙은 사람들이 신는 신발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부터 큰 문제가 더 나온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키를 신어야지 아디다스는 할아버지가 신는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래서 여러분 아디다스는 혁신을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혁신을 다시 했어요. 다시 새로운 CEO가 들어와서 뭐라고 했느냐? 혁신적인 장비, 운동 성능을 향상시키는 동반자, 적극적인 참여. 여기서부터 잡힌 거예요.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닌 최고의 선수들만 있을 뿐이다. 뭐 이런 걸로 잡은 거예요. 우린 단지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알아서 보면은요, 쭉 나오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브랜드도 나눠요. 나이키의 조전에 의해서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나이키는 한 사람을 몰아요. 타이거 우즈, 아니면 조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아디다스는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얘는 많이 몰아요. 각 분야별로요. 얘네들은 왜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느냐? 나이키는 최고의 선수들 뒤에 있는 거고요. 아디다스는요, 될 만한 인간을 챙겨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아디다스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정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분명히.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런 거. 얘네 광고예요. 고난의 벽을 밀고 나가려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스포츠란 내면의 향이 있고 경쟁 상대는 남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긴 사람이 아니라 경기하다가 다리 부러진 사람들을 보여줘요. 자, 얘네들은 광고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Dare from the start. 이 광고는 뭐냐? 여러분, 미국에서 축구가 홀대받았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미국 여자 축구가 세계를 이겼다고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런 무슨 광고를 하느냐? 얘네들 어렸을 때 힘들어했던 걸 보여주면서 그게 스포츠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달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잡았고요. 그 다음 이런 거. 약간 아티스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것을 보고자. 자, your first love, the birth of your first child. 뭐 아이와 뭐 이런 거. 또 이런 거. It's my mania. 약간 매니아라는 건 대중의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약간 소외되고 뭐 그런 개념이죠. 자, 이거 최근에 나왔던 Impossible is Nothing. 딸이죠. 누구의 딸이에요? 알리의 딸이죠. 이 광고 보셨을 거예요. 알리의 딸인데 아빠랑 이렇게 합성해서 싸우죠. 권투하죠. 그 다음이 체조하는 애. 세계에서 3번 연속으로 10점 만점 받은 애. 걔는 10점 만점 받기 전에 10번이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얘 광고 중에 하나가 멋있는 게 뭐냐? 롤러스케이트 타는 애. 어떤 17세 남자애가 롤러브레이드로 그러니까 이거죠. 픽 타는 거죠. 그걸로 세계 1위를 먹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걔가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리고 다리가 다 날아갔다고. 그리고 근데 그 마지막 광고에서 뭐냐? 걔가 그런 얘기를 해요. 휠체어를 타고 그걸 해요. 그러면서 멘트가 뭐냐? 바뀐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난 여전히 4개의 바퀴로 이걸 할 뿐이야. 불가능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디다스의 정신이에요. 탁 차별화가 돼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나이키를 사지 않고 아디다스를 사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불가능은, 그것은 나약한 사람들의 핑계에 불과하다. 승자는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거를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냐, 혁신적이고 1등 하는 데서 얘네들은 스트릿 볼 업 챌린지라는 거래요. 이게 통합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예요. 자, 여러분, 아디다스는 워낙 오만하게 가니까, 여러분, 나이키는 사람들에게 묻고 갔죠? 나이키는 흑인들, 뒷동네에서 농구하고 뭐 이런 거지만 아디다스는 약간 노블레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끌어들인 전략으로 3대3 그 길거리 농구를 했어요. 그게 얼마만큼 많이 했냐면 총 5년 동안 50만 명이 참여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해요. 이게 왜 대단한 걸로 발전했냐? 통합돼 버렸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이렇게 했어요. 세대. 이렇게 아디다스에서 진짜 하고. 근데 쭉 보니까 소니에서 있는 사람이 그걸 봤어. 야, 너네 참 심심하겠다. 음악은 우리가 될게. 그래서 소니가 붙은 거야. 농구할 때 빵빵빵 또 노래 틀어줘. 그러니까 게토레이에서 보는 거야. 갈증은 게토레이. 또 어디서 보고 또 먹는 거예요. 완전 스노우볼 효과가 나는 거죠. 기업들이 나중에 몇십 개가 막 붙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점점 힘이 달라진 거죠. 점점 파워가 강해. 이게 바로 통합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통합할 여지를 갖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MTV, 여러분 미국의 MTV를 보면 우리나라도 이맥 써먹지만 애들을 하우스에 모아요. 잘나고 뭐 한 6명, 6명 모아요. 그 다음 하우스 파티 뭐 이런 거래요. 인사이드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지네끼리 놀게 해요. 옷은 소니에서 줘요. 옷은 폴로에서 줘요. 걔네 노는 거 다 찍어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이렇게 광고해요. 네. 그리고 나서 그걸 어디서 찾아요? 웹상에서 사서 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요, 걔네들 중에 스타가 나와요. 그럼 걔가 연예인이 또 돼요. 뭐 다 물려있다라는 거예요. 다 물려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여러분 지금 로스트라는 그 드라마 아세요? 로스트? 보시는 분. 네. 로스트 보면 완전 통합했어요. 여러분 로스트를 보시고 웹에 들어가 보셨어요? 로스트를 보고 로스트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요, 그 상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장이 있죠? 그러면 그 사장의 사이트도 있어요. 완전히 리얼리티로 만들어 놨어요. 온 앤 오프를 통합시켜 놓은 거예요. 드라마가 아니에요. 인터넷상에 가면 그 실제 상황으로 열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발상들, 이런 것들이 통합을 시켜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스트릿볼, 매년 하고 있죠. 매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잘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교수님이 이거 갖고 와서 떼돈 벌었죠. 자, 여러분, 매장도 얘네틱하게 하는 거예요. 나이키는 플래그샵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안 가요. 왜? 컨셉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컨셉을 맞춤으로써 그게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별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아디다스가 나이키의 전략에 휘말렸으면 아디다스는 지금 아디다스가 안 돼요. 전혀. 자, 이렇게. 자, 그럼 나이키를 한번 보자. 여러분, 아디다스를 보려면 나이키를 보고요. 나이키를 보려면 아디다스를 보고요. 거북선을 보려면 일본 해전을 보고요. 일본 해전을 보려면 거북선을 보고요. 그게 재밌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나이키는 탄생, 성장, 위기, 제도야. 자, 나이키는 미국 전역에 시작된 조깅과 건강 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초기에는 브랜드 이미지에 따라서 했지만 점차 스포츠 선수들로 시작해서 브랜드를 확장을 했어요. TV를 이용했죠. 얘네들은 날카롭고 도전적이고 독립적이고 자기 방식. 약간 기계적이고 권위적이고 약간 싸가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나이키의 매력이에요. 네. 잠깐 이런 식으로 하세요. 왜 이렇게 갔을까요? 얘네들도 아디다스를 보고 결정을 했겠죠. 아디다스가 그런 식으로 가면, 귀족주의로 가면 얘네들은 뭐예요? 어차피 서민을 끼고 가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두 개가 밸런스가 맞추겠죠. 자, 이렇게 돼서 얘네들은 쫙 들어와서 1976년에 들어와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요. 왜요? 붐을 탔죠. 네. 차별화나, 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뭐예요? 먼저 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먼저 하는 사람이. 자, 붐을 타서 얘네들은 쫙 성장을 했고요. 근데 성장을 하면서 아까 말했죠. 아디다스의 틈새를 또 하나 들어온 게 뭐냐? 바로 리복이라는 놈이었어요. 네. 이번엔 여러분 리복이 아디다스를 계속 저기 멀리서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전략을 세우기 전엔 유심히 어떤 놈을 쳐다보고 관찰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걔가 어느 시점에 왔을 때 나는 타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나 혼자 전략을 싸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나이키는 얘들이 봤을 때 얘네들이 순간적으로 거품이랑 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리복은 점점 나이키가 아디다스를 엿먹인 것처럼 똑같이 엿먹여요. 네. 자, 그러면서 얘네들도 다시 성장을 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기술적 혁신, 그 다음에 최고의 운동 선수들과 진지한 스포츠 예과, 승리의 기쁨, 이런 걸로 잡아요, 얘네들은. 자,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의 아주 주요한 요소가 있는 게 조던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운동화였죠, 얘네들은. 근데 운동화에서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했죠. 바로 갈 수는 없어요. 왜요? 근거가 필요해요.
바로 조깅화가 농구화가 되면 누가 사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디다스가 얘한테 엄청나게 돈 물량을 했어요. 근데 왜? 얘가 너무 좋은 인상이야. 조던은 언제나 흑인이죠. 농구의 신화를 했죠. 그 다음 뭐예요? 얘는 이혼도 안 했어요. 얘는 깨끗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고 싶은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조던은 아디다스가 하고 나이키가 그 2배, 3배를 줘서 가져와요. 그러면서 뭐를 해요? 왜 갖고 오려냐면 농구화 시장으로 갈 만한데 가장 좋은 근거예요. 골프화 시장으로 가기 위한 가장 좋은 근거는 타이거 우즈였어요. 그런 식으로 디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뚱맞게 쟤네들이 뭐 해봐요. 제가 이거를 이거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이키 음료수를 만들재요. 만들려고 그랬어요. 망하고 싶으면. 근거가 없잖아요. 여러분 나이키 물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중간에 뭔가 근거가 있어서 잡아주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에어조단이라고 해가지고 아디다스가 조던에게 제시한 금액의 5배를 지불하면서 얘를 들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만든 건 이거죠. 윙. 날 수 있다. 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농구화는 다 조던 에어 조던이었어요. 그러면서 침투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큰 성공을 봐요, 얘네들이. 그래서 육상 경기의 영역에서 빠져나와 농구라는 새로운 영역까지도 들어가요. 이때는 근거를 잘 잡았어요, 얘네들이. 자, 그래서 얘네들은 에어조단, 여러분 델슨, 또 뭐예요, 타이거 우즈.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 뭔가 있겠죠. 왜? 멈추지 않을 거예요, 나이키는. 분명히 계속 들어가겠죠. 뭔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농구화에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까요? 아니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고요. 혹은요,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스포츠 붐을 만들기라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을 계속 키울 거라고요, 얘네들은. 분명해요. 어디와 통합시켜 나갈 거라는 거예요. 왜? 쪼개는 건 후발자가 하는 일이에요. 통합시키는 건 선발자가 하는 일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광고를 해도 아디다스랑 달라요. 여러분, 최초로 길에다가 막 이런 식으로 광고한 것도 뭐예요? 나이키예요. 왜요? 얘네들은 혁신적이고, 얘네들은 약간 재수없어야 돼요. 얘네들은 약간 날카롭고요. 도전적이고요. 자, 얘네들, 이런 것들도 얘네들이 제일 잘해요. 자, 이런 거. 이런 거. 나이키스럽다라는 거예요. 나이키. 이건 아디다스가 하면 좀 그래. 예. 나이키, 이거 딱 보고 나이키스럽다. 이러는 거죠. 자, just do it. 여러분, just do it이 영어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shut up and do it이에요. 예. 그렇죠? 막 얘기하면, 자기 설명하면 뭐예요, 결국? CEO가. just do it. 닥치고 하라는 거죠. 말하지 말고 이제 해. 이건 상당히 승자가 이 아랫사람한테 말을 하는 투예요. 근데 우린 좋아하죠.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이키랑 정서가 비슷하니까요. 여러분, 나이키를 심으로써 just do it 그거를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타이거 우즈 just do it. 근데 지금은 바꿨어요. 지금은 뭘로 바꿨느냐? play라고 바꿔요. 다시 또 이제는 just do it 명령이 아니라 이제는 노는 거랑 같이 가요. 노는 거. 나이키는 결국 노는 거다. 왜? 문화가 그런 쪽으로 또 가니까요. 해서 바꿔주는 거죠. 여러분, 펩시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했죠. 지금은 조이 업 펩시예요. 바꿔주는 거죠, 계속. 이렇게. 얘네들은 샵을 만들어도 아디다스랑 좀 다르죠. 약간 정리정돈 안 된 분위기로 가요. 얘네들은 나이키 플래그샵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얘네들의 그 어떤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360도죠. 어떻게 해요? 한 보이스를 내는 거죠. 얼마나요? 오랫동안. 언제까지요? 계속요. 그러나 점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뀌죠. 그러면서 우리는 나중에 보면 바뀌었다는 걸 느껴요. 근데 지금 못 느껴요. 자, 이렇게 해서 첫째, 통합 마케팅은 광고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점의 점원들이랑도 관계가 있어요. 회사가 서비스와 로열티를 하면 걔네들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뭐예요? SK에서 광고 보면은, 거기 기름제에서도 막 덤블링 하죠? 예. 그리고 고객들 오면은 막 이러고 완전 호텔처럼 하죠? 주유소가 호텔이랑 통합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주유소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주유소는 이미 통합이 됐죠? 편의점이랑.
근데 여러분 더 노블레스하게 나중에 그런 게 나올지도 몰라요. 딱 하면은요, 호텔처럼요, 쫙 들어가서, 뭐 호텔 서비스 그 집사가 와가지고 뭐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의자 뭐 쉬어도 뭐 이렇게 주고요. 아니면요, 리조트랑 할지도 몰라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걸 하겠죠. 네. 자, 이렇게. 그 다음, 차별화가 내포가 되어 있어야죠. 차별화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불려나가면 어떻게 돼요? 1등만 좋아요. 왜? 결국 사람들은 왜 1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차별화를 하고 나서 통합시켜야 돼요. 세 번째, 뛰어난 스텝이 있어야 돼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뛰어난 스텝들이 내가 가지고 있거나 스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나이키, 아디다스 다 누가 했느냐? 새로운 스텝, 새로운 CEO들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왜 이런 뛰어난 스텝이, 외부의 스텝이 필요하냐? 객관적인 눈을 줄 수 있거든요. 계속 일정하게 갈 수 있어요. 왜? 혼자 하다 보면 여러분 눈을 감고요. 똑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점점 어떻게 돼요? 휘어요, 사람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휘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붙잡아주고 그렇게 끌고 가면요. 똑바로 가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세 번째, 기본은 제품이에요. 그죠? 제품이 뻥치고 아무리 서비스를 줘도 그거는 기본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나이키하고 아디다스는 원래 좋은 제품이에요. 자, 그러나 제품 이상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케팅 매트릭스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아까처럼 어떤 식으로 우리 회사의 골격을 짜느냐, 그거에 따라 일괄성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전문 이미지 관리 팀이 있어야 돼요. 네, 회사 내부에. 그리고 그 팀은요, 통합을 하려면 CEO랑 가까운 데 있어야 돼요. 멀리 있으면 뭐예요?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미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돼요. 수단.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컨셉을 확산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힘들겠죠. 뭐 광고든 마케팅이 어떤 채널이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6시에 거의 한 5분 전에 이제 마치겠는데, 힘드시죠? 자,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6시간 동안 수업을 듣는다는 거 자체가, 또 제가 쉬는 시간을 또 많이 좀 안 드렸고, 자, 먼저 우리가 오늘 강의한 걸 정리를 하고 우리가 하죠. 자, 여러분, 첫째 1부에서 제가 알려드린 건 컨셉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렇죠? 컨셉은 무엇일까? 컨셉은 4가지가 내포해야 돼요. 컨셉의 함정들도 제가 얘기해 드렸고요. 컨셉은 본질성. 나이키가 컨셉을 할 때 나이키는 본질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뭐 했어야 돼요? 기준성. 뭐를 봤느냐라는 거예요. 나이키는 뭘 봤어요? 아디다스를 봤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차별성.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키가 아디다스보다 나은 거고요. 그래서 나이키는 아디다스보다 나은 거예요. 이 4가지 요소가 접목되지 않으면 우린 컨셉이라 얘기하기가 좀 버겁다라는 거죠. 그러면 컨셉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식하게 물어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호하게도 물어보지 말고요. 사람들한테 짜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나오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려면요, 제대로 물어보면 돼요. 컨셉이 뭡니까? 물어보면 자기가 편한 대로 얘기하겠죠. 마치 이것처럼요. 뭘 봐도 답이에요. 그렇죠? 사장님이 봤다고 답이냐? 그러면 그 회사는 획일화돼요. 일단 사람들이 사장님의 눈치만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의 제품이 뭐뭐와 본질적으로 달라서 더 나은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컨셉이라는 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윤곽이 보여져요. 두리뭉실하게 우리 어디를 가야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차별화를 해야 돼요. 차별화는 여러분 컨셉을 가지고 차별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독창적이게 돼요. 융통성은 없겠죠.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컨셉을 건들면 상당히 융통적이죠. 자, 2개는 밸런스가 언제나 이거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차별화는 쉽게 하면 뭐예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뛰어가면 걸어가고요. 걸어가면 뭐예요? 나는 쉬어버리는 거잖아요. 누가 승자? 그럼 난 패자예요. 그럼 패자는 안 될 거잖아. 안 되잖아. 안 될 거라고 하면 안 돼요. 될 거라고 하면 돼요. 왜? 그 안에 뭔가가 있어요. 분명한 건. 그게 바로 여러분의 기획력과 창의력이에요. 스태프들의 힘. 여러분, 나이키가 승자 잡았으니까 우린 좀 힘들잖아요. 그건 일반인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기획자, 우리 창의자, 우리 플래너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도전이 힘드니까 재밌는 거지. 도전이 쉬우면 그건 도전도 아니겠죠.
그럴수록 많은 걸 얻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팀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야겠죠. 왜? 통합시켜야 되니까. 차별화는 단순히 뭘 본다고 했어요? 정반대로 가세요. 그 다음 뭐예요?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너무 뻘쭘하 너무 많이 갔다 그러면 조금씩 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 다른 면에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온다라는 거예요. 차별성을 잡으려면 뭘 봐요? 날 봐요? 남을 봐야죠. 그렇죠?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날 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경쟁사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죠. 경쟁사를 왜 봐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내가 결정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IMC에 들어와서 IMC는 차별점을 봐요? 유사점을 봐요? 유사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사점 보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책과 여자 아니야 뭐 진짜 뭐가 있어요. 지렁이와 뭐 컴퓨터 묶어보세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그 연습을 많이 하면 묶여져요. 지렁이와 컴퓨터? 지렁이처럼 컴퓨터 만들자. 아니면요. 지렁이는 꿈틀꿈틀 두 개 요소 다 알아야 돼요. 지렁이의 어떤 습성, 컴퓨터의 어떤 습성. 도대체 뭐가 똑같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통합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통합한다라는 목적을 놓고 막 어거지로 끼어넣으면 뭐가 돼요? 누군가는 반드시 다친다고요. 스펙이 안 들어가니까요. 여러분이 네모를 만들어 놓고 세모들을 다 몰아넣었어요. 힘으로요. 그럼 들어가겠죠. 여러분 힘이 세니까 대표들은. 그러면 어떤 세모는 모서리가 나갔을 거예요. 그럼 얘는 나갔죠. 그럼 얘는 계속 그거 가지고 불만이 있다고요. 누군가는 그 안에서도 힘을 해가지고 누군가는 스펙을 차지하겠죠. 그러면 이게 통합이 아니라 이건 뭐 혼돈이라는 거예요. 혼돈.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서로 협력하고 유사점을 발견해서 서로 컨센서스를 이루는 방식으로 통합을 시켜야 된다. 그 사례로는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설명을 해드렸죠. 무엇으로 통합할 것인가.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베네핏이 무엇인가.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광고, 홍보, 마케팅, 생산, 제조, 인사. 여러분 야후는 새롭게 통합한 게 뭔지 아세요? 디지털 테마파크예요. 걔네들이 꿈꾼 거는요. 야후는 종합적인 거기에서 이제는 디지털 테마파크라는 새로운 개념을 잡아서 CEO를 바꿨어요. 어디서 데리고 왔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거기서 사장했던 애를 데리고 왔어요. 컨셉이 바뀌면 인원도 바뀌는 거예요. 사람도 바뀌어요. 여러분 CJ가 회사 제1제당에서 당을 팔다가 뭘로 바꾼 거야?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바뀌었죠. 그거에 맞게 색깔도 바꿨죠. 그거에 맞게 뭐예요? CGV도 하고 CJ 엔터테인먼트로 들어가면 과거의 인재 양성하는 방식도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도 뮤디오죠. 회사의 스타일도 바뀌고요. 다 바뀌는 거예요. 변화는 이루어져야 돼요. 왜? 내가 안 바뀐다고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는 아래에서 위로도 가고 위에서 아래로도 가요. 그냥 뭘로 통합시켜서 변화하느냐. 하나를 잡으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으로 해서 딱 7시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